자, 지금 시간이 2025년 2월 2일, 일요일 오후 11시 41분. 이번 동영상은 코스피를 분석한 건데요. 코스피 분석 얘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봤는데, 제가 어느 동영상을 봤더니 2700 가는 흐름이라고 하길래 2700을 찾아봤어요. 이제 2700을 찾아봤는데 2700이 어떤 숫자인지 잘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2700이 어디냐? 2700. 보시고 잘 판단해 보세요. 자, 이게 코스피 지수랑 코스피 200 지수랑 차트 달라요. 보시면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700. 2700. 지금은 어느 정도냐?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2500이에요. 2500. 자, 25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25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왜냐? 200포밖에 안 되거든요. 200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승해야 되는 폭이 200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200포 그까짓 거 금세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7월달 저가라고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작년 고점이 7월 11일입니다. 7월 11일까지 외국인이 거의 26조 원 정도를 샀어요. 그죠? 그다음 이제 7월 12일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매도 시작. 그러면 7월 31일까지 얼마나 팔았을까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부터 매도를 시작했는데 7월 31일까지 판 금액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되나. 그죠?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 팔기 시작해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팔기 시작하죠. 심지어 1월 달에도 팔았어요. 자, 잘 보세요. 맥스가 26조예요. 맥스가 제가 아는 기준으로 맥스가 26조고 12월 달 잔고가 얼마냐? 1.28조입니다. 1.28조. 자, 이제 산수 26조에서 1.28조를 빼면 7, 그죠? 24.72조 원을 매도했어요.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했어요. 그리고 9,30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매도했어요. 9,30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더해요. 5, 6. 자, 25.65조 정도. 지금 외국인이 매도한 금액이 25.65조예요. 자, 제가 알뜰하게 여기 4조 원 잡아드릴게요. 4조 원. 4조 원. 4조 원 잡았습니다. 2700 위에서 외국인이 판 금액이 4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총 매도한 금액이 25.65조예요. 마이너스 4조. 그러면 21.65조죠. 자, 세일해서 21.5조로 하겠습니다. 자, 21.5조 원이 매도한 금액이에요.
어디 밑에서? 2700 아래에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 밑에 2700, 요 아래에서 외국인이 매도한 금액이 21.5조 원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돈 얼마예요? 21조예요. 이해되셨죠? 예? 내려오면서 21조를 팔았으니까 올리면서도 21조를 사야 되잖아요. 작년과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작년 하락 대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 200% 올리는데 필요한 돈이 21조 원입니다. 자, 나누기 10. 그러면 20% 올리는데 2.1조. 다시 나누기 10. 네, 그러면 2포인트 올리는데 2,100억 원이 필요해요. 자, 코스피 지수 2포인트 올리려면 2,100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매수하셔야 돼요. 근데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네? 2포인트 올리는데 2,100억이면 1%요? 2,500에서 1% 올리면 25포인트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 얼마 필요한 거예요? 예? 네? 이거 얼마 필요한 거지? 2포인트에 2,100억이잖아요. 그럼 2,100억 곱하기 25잖아요. 5일은 5, 2일은 2, 5, 2, 10. 그죠? 2는 4, 5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5조 2,500억. 맞나? 5조인가? 이 포인트에 이거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2포인트에 2,100억. 2포인트에 2,100억. 2포인트죠? 잘못 계산했다. 잘못 계산했어요. 2포인트에 2,100억이면 20포인트에 2조 1,000억이에요. 그죠? 2조 1,000억. 그러면 만약에 5포인트면 5,000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4포인트가 4,200억이니까 5포인트면 5,0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5 합하면 2.6조 원 정도. 그쵸? 예. 25포인트 올리는데 2.6조 원 정도 필요한 거죠. 1% 올리는데 2조 원 넘는 돈이 외국인이 매수해야 200포를 올리는데 그 정도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싸게 잡아도 2.6조잖아요.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인데 싸게 잡았을 때 2.6조 원 정도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를 올리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2,700까지 가는 게 굉장히 버거울 거라는 거죠. 왜? 외국인이 너무 많이 매도했어요. 네? 너무 심하게 매도했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매수하면서 적게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증시가 적게 올라가면서 매수는 미친 듯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200포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올리려고 하는 수급인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자, 2024년도 1월달. 예? 자, 이봉입니다. 이봉. 여기에 외국인이 3.4조를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8조를 샀어요. 자, 요만큼 기다렸다 이만큼 올리는데 11조 원이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내렸다 이렇게 올랐잖아요. 똑같거든요. 음봉 양봉 똑같아요. 그린 게 똑같다고. 요거 똑같아요. 여기 11월 1월 얘는 12월 1월 2월인데 똑같아요. 근데 얘는 지금 3조가 빠져나가고 얘는 1조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조야. 정반대예요. 작년에는 1월 2월 합쳐서 11조 원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작년 12월 1월 합쳐서 4조가 빠져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수급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2700 가는 흐름이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돈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2700 가는 흐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횡보하면서 매수를 해야 돼요. 예? 횡보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외국인이 누적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적어도 수조 원 이상.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한 4조 정도 매수하는 거죠. 예? 그 다음 달 때도 이렇게 하면서 4조 매수하고. 그래봐야 8조예요. 예? 얼마 필요하다고요? 20조 필요하다니까? 20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고 막 횡보해가지고 8조를 매수해도 12조가 남잖아요. 한 달에 12조 사는 경우는 못 봤어요, 거의. 예? 한 달에 12조 원 가까이 사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결국에는 200%를 올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매수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 시간만큼 걸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내려오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5달 동안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이게 200% 올리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4개월, 5개월. 예. 그래야 20조를 사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700 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 폭 자체, 200포인트라는 폭 자체는 무의미해요, 사실. 한 달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로 봤을 때 200%를 가는 게 불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돈으로 보면 거의 임파서블이에요. 예? 임파서블이라고. 왜냐? 5개월치거든. 예? 5개월치라고요, 5개월치. 20조 원 되는 5개월치의 자금을 한 달 내에 뚫고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희망회로를 막 돌릴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야간 선물이 내렸어요. 야간 선물이 내렸고 마이너스 2% 정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 다우랑 위클리 나스닥이 있어요. 얘가 한 300포인트대 빠지고 있고 얘는 200포인트대로 빠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요거까지 반영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시가가 내려가잖아요. 예? 시가가 내려가게 되면 얘를 못 넘는다. 얘가 2550입니다. 예. 2551을 못 넘는 상황이라면 여기도 못 넘을 거예요. 2510 얼마더라? 15. 여기도 못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라갈 거면 여기부터 넘어야 돼요. 예? 2515부터 넘어야 2700을 갈지 말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515부터 넘고, 왜냐하면 개파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개파락이 나온 상태에서 2515를 넘으면 2552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 2515도 못 넘으면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2700은 고소하고, 예, 올라온 거 다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거는 2515를 넘느냐, 2차적으로 고려할 거는 2515를 넘었을 때 2551을 넘을 수 있느냐. 2551을 넘지 못하면 2515 아래로 다시 갈 거예요. 2515로 다시 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2515를 넘으면 2552를 넘는지 마는지, 2552를 넘어야 그 다음에 2700을 고려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일 만약에 개파락에 나와서 외국인이 현물을 던져버렸다. 그러면 답 없는 거예요. 왜? 20조를 사야 되는데? 네? 2700까지 가려면 20조를 사야 되는데, 지금 뭐 관세라는 악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외국인이 만약에 월요일에 현물을 던져버려. 그러면 20조가 아니라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더 늘어나는 거라고. 지수는 빠질 수 있어도 돈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상방에.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세로 나온다. 그러면 사시면 안 돼요. 응? 외국인이 매도세로 나온다라는 거는 2515를 막을 생각이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2515를 막아버리면 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상방이 아니에요. 네? 상방으로 가려면 최소한 2515를 뚫어야 됩니다. 뭘로? 종가로. 예, 이해되셨죠? 자, 주봉은 저가 지키면 사세요. 주봉은 저가 지키면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개파락이 이제 얼마큼 나올 거냐요. 개파락이 저가를 지킬 만큼 나오면 뭐 나름 주봉이 방어를 해줄 건데 그게 아니야. 주봉이 저가를 못 지켰어. 그러면 이게 조금 심각한 거구나 생각하시고 2515 못 넘으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방은 2515를 못 넘으면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하방은 2515 못 넘으면 해피고. 그래서 내일은 2515를 종가로 넘느냐 마느냐. 그것만 잘 보세요. 종가로 넘느냐 마느냐. 고가로 넘는 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종가로 넘어야 돼요. 종가로.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